감히 중국인을 거부하다니. 한국 따위 다 망해버려야 해. 자랑스러운 중국인이라면 한국에 가지 말자. 중국의 힘을 보여주자. 중국 대륙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방송국의 유명 앵커가 생방송 중에 엄청난 발언을 했다는군요. 생방송인 관계로 각종 언론 매체와 유튜브는 물론 SNS에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다녀온 한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던 걸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방송사의 뉴스 앵커 푸샤오텐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앵커로 근무하며 수많은 이야기를 전달해왔습니다. 최근 한국에 관한 소식이 중국 내에서 빈번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한국은 중국인을 혐오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푸샤오텐, 방금 그 뉴스 봤어요? 한국에서 또 중국인 관광객을 거부한 식당이 있대요. 어휴 분해라. 한국은 관광객이 싫은가 봐. 그런 식당은 망해야 하는데. 칭강이 흥분한 모습으로 씩씩거리며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칭강은 저의 동료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고 있어요. 항상 열정적이지만 가끔은 인터넷 여론에 쉽게 휘둘리곤 합니다. 이런 뉴스는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요? 혹시 중국인의 잘못은 없었을까? 언론인이라면 직접 체험해봐야 알 수 있겠죠. 저의 말에 칭강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실 전부터 한국에 대해 계속 생각해왔어요. 뉴스로 접하는 한국 관련 보도가 실제로는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내용과 인터넷상에 퍼지는 소문이 현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휴가를 어디로 갈지 결정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어떨까요? 서울로 가봅시다. 칭강이 걱정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우리끼리 자유롭게 떠나면 위험할 거예요. 한국은 중국인을 혐오하잖아. 저는 컴퓨터를 켜고 서울의 이미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 활기찬 시장의 풍경이었습니다. 진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푸샤오텐, 한국에서 중국인을 혐오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잖아요. 오늘도 중국인 단체 손님이 서울 여행 중 식당에서 쫓겨났다는 사례도 있어요.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중국인을 미워한다고 단정하는 건 편견 아닐까? 이는 마치 모든 중국인이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그러자 칭강이 잠시 사색에 잠기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되니까 혼자 보낼 수는 없어요. 나도 휴가를 내서 같이 갈래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여행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방법, 서울 내 숙소 및 방문할 만한 명소까지 모든 정보를 꼼꼼히 정리하며 여행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칭강의 우려가 계속 마음 한구석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중국인을 혐오할까?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까? 아니야. 우리는 기자잖아. 진실은 직접 확인해봐야 해.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매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바꾸리라곤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눈부시게 깨끗한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넓은 터미널,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빛, 반짝이는 바닥과 넓은 천장 덕분에 개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항답게 모든 시설이 우수했습니다. 저는 안내 표지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중국어, 영어, 한국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들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겠네. 칭강은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푸샤오텐, 여기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있네요. 한번 사용해 볼까요? 라고 칭강이 자동 심사대를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처음 보는 기계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화면의 안내에 따라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등록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초 만에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첨단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고 생각보다 빠르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방문한 공항이라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보던 중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고개를 들자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수화물 위치를 물었고 직원은 또박또박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따라오세요. 라며 직접 수화물 찾는 곳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밝게 웃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배려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푸샤오텐, 공항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 당연히 친절할 수밖에 없겠죠. 라고 칭강이 약간 회의적인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이 일리 있지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 열차를 탔습니다. 깨끗한 객실과 정시 운행되는 안내방송이 인상적이었고 창밖 풍경은 점차 도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고층 건물, 아파트 단지, 그리고 한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현대적일 줄은 몰랐고 사진으로 보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은 베이징이나 상하이처럼 현대적이면서도 어딘가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조금 더 정돈되고 아기자기한 느낌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해 호텔로 향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우리가 중국에서 왔음을 아시고 중국어로 몇 마디 건네셨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노력이 감사했습니다. 니하오, 중국에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택시 기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조금 배웠어요. 많이 서툴러서 미안합니다. 그의 따뜻한 태도에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기분 좋은 만남이었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방으로 들어가자 칭강이 물었습니다. 푸샤오텐,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첫날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시작에 불과해.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고 경험해야 해. 내일부터 진짜 서울을 만끽해보자. 방에서 짐을 풀면서 서울에 대한 첫 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공항 직원의 따뜻한 서비스, 깔끔한 시설, 택시기사의 작은 배려 모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지만 칭강 말처럼 첫날이라 불안도 남아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명동, 아니면 경복궁? 아침 일찍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먹으며 칭강이 물었고 저는 스마트폰에 정리한 일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경복궁부터 시작하고 북촌 한옥마을, 그리고 인사동을 둘러보면 어떨까? 저녁에는 명동에서 쇼핑도 즐길 수 있겠지. 라고 말하자 칭강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호텔을 나오기 전 잠시 카페에 들러 지도를 보며 세부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부탁해요. 라고 주문한 후 자리에 앉아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푸샤오텐,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한복도 체험할 수 있대요. 한번 입어볼까요? 라고 칭강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고 저는 웃으며 난 좀 쑥스러울 것 같지만 원한다면 한번 해볼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주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서울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계획을 마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경복궁으로 향하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던 중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무언가를 놓친 듯한 기분이었죠. 주머니를 뒤져보니 핸드폰은 있었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지갑이 없네.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가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지갑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칭강과 함께 찾아보았지만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서 봤어요?
라고 친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까 카페에서 카드를 꺼내고 아마 테이블 위에 놓고 온 것 같아. 라고 기억해냈습니다. 그러자 친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본 후 한숨을 쉬며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 하지만 벌써 30분이나 지났는데 한국에서 지갑을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갑에는 신용카드, 현금, 그리고 중요한 여권이 들어있었으니까요. 다시 카페로 돌아가는 길에 이미 지갑을 포기한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여행 전체가 망칠까 걱정되더군요. 카페에 도착해 문을 열자 우리가 앉았던 자리는 이미 다른 손님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운터로 다가가 저희가 앉았던 자리에서 지갑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직원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아, 맞아요. 주인이 찾으러 오실 줄 알았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카운터 밑에서 지갑을 꺼냈는데 아무런 손길도 닿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신분증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죠? 직원이 웃으며 다른 손님이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당연히 주인이 찾으러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친강은 놀란 표정으로 지갑을 바라보며 푸샤오텐, 아무도 만지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경우 지갑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웠을 텐데 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조심하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고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친강이 물었습니다. 푸샤오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이 좋았던 건가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정직한 건가요? 저는 잠시 고민한 후 한 번의 경험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상황은 꽤 긍정적이네. 계속 주시해보자. 라고 답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지갑을 잃었다가 찾은 경험을 곰곰이 곱씹어 보았습니다. 아직 한국 여행의 시작에 불과했지만 제 기존 편견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펼쳐질지 궁금해졌습니다.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본 후 우리는 한강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강변 경치를 감상하고자 했습니다. 지하철 대신 택시가 더 편할 것 같아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터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며드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저는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을 친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 괜찮네요. 북촌 한옥마을의 분위기가 정말 잘 담겨 있어요. 라고 친강이 핸드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사님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자 서둘러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강을 따라 잘 정비된 산책로와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넓은 한강과 그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베이징의 강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라고 친강이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강의 경치를 즐기던 중 갑자기 핸드폰이 생각났습니다. 어디 있지? 내 핸드폰?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보이지 않았고 등에서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핸드폰 본 적 있어? 친강이 자신의 가방을 뒤적이며 도와줬지만 핸드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택시에서 사진을 보다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친강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이제 핸드폰은 포기해야겠네. 오전에는 지갑이, 오후에는 핸드폰이 없으니 마음이 무거워져요. 핸드폰에는 중요한 연락처와 모든 사진이 담겨 있으니까요. 게다가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필요한 정보도 다 저장되어 있었는데 택시 번호라도 기억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고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보자.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라고 말하자 친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니 가까운 경찰서가 보였고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내부는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은 경찰관은 미소를 지으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택시에서 핸드폰을 두고 내렸다는 상황을 영어로 설명하자 경찰관은 천천히 언제, 어디서 택시를 탔나요?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자 경찰관은 컴퓨터에 기록을 남기고 택시 회사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기다리라고 하며 의자에 앉으라고 했고 차까지 대접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약 20분 후 경찰관이 전화를 받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좋은 소식입니다. 택시 기사님이 핸드폰을 발견하셨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약 30분 후 도착할 겁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친강은 놀란 표정으로 정말인가요? 기사님이 직접 가져다 주신다고요? 라고 물었고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분실물을 찾아주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특히 택시 기사님들은 책임감이 강해서 분실물을 경찰서로 가져오거나 직접 찾아주곤 하죠. 약속 시간이 지나자 실제로 택시 기사님이 경찰서에 도착해 손에 핸드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손님, 뒷좌석에서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연락이 와서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에 저는 계속 감사를 표했고 기사님은 수줍게 웃으며 별일 아닙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떠난 후 경찰서를 나오면서 친강이 2번이나 귀중품을 잃었는데 2번 다 돌려받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푸샤오텐,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솔직히 놀랍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마 포기했을 텐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돌려주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다시 한강으로 향하는 길에 이번 경험이 제게 주는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에 관한 부정적 이야기가 하나둘 깨져나가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의 인식과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우리는 서울의 맛집을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유명한 고깃집을 찾아갔고 핸드폰을 돌려받은 후라 기분이 한층 좋아졌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아침에는 지갑을 잃었다가 찾고 오후에는 핸드폰을 잃었다가 돌려받았다니. 친강은 웃으며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귀중품을 2번 잃었는데 모두 돌려받다니. 라고 말했습니다. 고깃집에 도착하자 활기찬 분위기가 우리를 맞이했고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반갑게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라고 인사했고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탁해요. 자리에 앉자마자 친강이 요청했고 메뉴판 직원이 가져다 준 메뉴판은 다행히 영어와 중국어 번역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메뉴를 살펴보며 어떤 고기를 주문할지 고민했습니다. 삼겹살과 갈비 어때요? 한국 소고기가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라고 친강이 제안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문 과정에서 직원은 매우 다정했고 우리가 한국 음식을 낯설어 하는 것을 눈치채고 자세한 조리법과 먹는 법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기는 구워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구워 드실 건가요? 직원이 물었고 저는 한국식 바비큐 체험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 직접 구워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테이블 중앙에 숯불 그릴에서 불이 피어오르고 주문한 고기와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반찬 문화는 정말 인상적이었고 작은 그릇에 담긴 반찬들은 보기에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반찬이 모두 기본으로 나오는 건가요? 라고 친강이 놀라며 물었고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네, 모두 제공됩니다.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고기가 테이블에 놓이자 우리는 열심히 굽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라 고민했지만 저는 긴 집게로 고기를 집어그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나 몇 분 후 연기가 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때 우리 테이블을 지나던 종업원이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 다가와 집게로 고기를 뒤집어 주었습니다. 고기가 적당히 익자 가위로 작게 잘라 상추에 싸서 먹으라고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라고 친강이 감탄했고 종업원은 계속해서 고기가 타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우리 테이블만 이렇게 신경 써주나요? 라고 친강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고 주변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식당에서는 보통 손님이 직접 챙기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정도의 세심한 서비스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우리는 다양한 한국식 음식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종업원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추가 반찬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인을 싫어한다고 들었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친강이 조용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서 미안함과 놀라움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와는 다르네요. 물론 모든 한국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만난 분들은 모두 따뜻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중국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말하며 카드를 받았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친강이 고백했어요. 푸샤오텐, 솔직히 제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 중국인을 미워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믿었었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선입견에 빠지는지 이번 여행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선입견과 실제 경험, 미디어 보도의 차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 마지막 순서에 저에 관한 짧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동료 앵커가 제게 한국 여행에 대해 물었고 카메라가 저를 비추자 서울에서의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출발 전 여러 걱정이 있었지만 실제 경험은 전혀 달랐습니다. 소문과 달랐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동료 앵커가 물었을 때 직접 가보지 않으면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한국은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말은 제 경험과는 다르더군요. 오히려 수많은 따뜻한 배려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답하자 스튜디오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이런 솔직한 답변은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물론 모든 한국인이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모두 정직하고 따뜻했습니다. 카페에서 지갑을 잃었을 때 그대로 돌려받았고 택시에서 핸드폰을 잃었을 때도 기사님이 직접 경찰서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동료 앵커가 놀란 표정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나 뉴스 보도만으로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더욱 열린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후 친강이 다가와 푸샤오텐, 방송 봤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친강의 표정에는 존경의 눈빛이 담겨 있었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우리 기자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너는 어때?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나요? 친강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많이 바뀌었어요. 제 SNS에
한국에서 경험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더니 반응이 뜨겁더군요.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긍정적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우리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왜 부정적인 인식만 이렇게 강한 걸까요? 라고 친강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부정적인 경험이 더 크게 부각되고 널리 퍼지기 때문 아닐까요? 긍정적 경험은 당연시되고 부정적 경험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미디어 종사자로서 우리는 종종 자극적이고 논쟁적인 이야기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상의 작은 따뜻함, 보통 사람들의 선의는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선입견은 얼마나 쉽게 형성되고 또 얼마나 단단한 벽을 만들어내는지. 그 벽은 결국 직접 체험하고 만나고 대화함으로써 허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지는 과정이 꽤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한국인들이 친절하고 도덕적인 건 인정해야지. 처음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취재를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분명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고 꼭 다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국을 방문 후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중국의 뉴스 앵커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